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백내장입니다. 나이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흔한 질환인데요. 하지만 수술 시기를 비롯해서 환자의 맞춤식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백내장 환자가 많은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가서, 이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백내장이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80대 이후가 되면 대부분이 백내장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 수정체의 탁한 정도에 있어서도 나이 들수록 그럼 더 심해지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0대보다는 60대보다는 70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정체의 혼탁 정도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 잘 안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백내장의 문제는 잘 안 보이게 되셔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 그 불편함을 호소들을 하시나요? 되게 잘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인다고, 그다음에 생활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병원을 찾아오시죠. 네. 근데 백내장의 원인으로 자외선과 흡연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젊은 백내장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 이 자외선과 흡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부는 그런 원인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자외선과 흡연도 백내장이 나빠지게 하는, 또 백내장을 발생시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뭐 요즘은 그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해서 백내장이 생긴다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예. 젊은 백내장 환자들도 많이 늘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젊은 백내장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네. 가족력은 어떻습니까? 이 백내장이 워낙 흔한 병이기 때문에요. 가족력을 따지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백내장이 있으신 거니까요. 예.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백내장이 있다고 보면은 전부 유전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한 백내장 발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누구나 백내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예, 그게 수술이 필요하냐, 또 필요하지 않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당뇨병도 백내장의 원인 중 하나로 얘기가 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심해지면은 백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당뇨병하고 백내장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럼? 당뇨병이 있으면은 이제 피에 당이 좀 높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이 물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정체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네. 수정체에서 물기를 좀 빨아들이면 수정체가 혼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당뇨가 있다고 다 백내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환자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증상도 궁금한데요. 백내장을 노안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가요, 증상이? 전혀 다르죠. 네. 백내장은요, 가까이 보건 멀리 보건 뿌옇게 보이시는 게 주로 문제고요. 일단 뿌옇게 보여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잘 안 보이는 거. 근데 네. 노안은 가까운 거 잘 안 보이는데 멀리는 잘 보이시는 거를 노안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그러니까, 노안과 별도로 백내장이 올 수 있는 거네요? 예. 노안하고 별도로 백내장이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일시적으로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와 같은 가까운 글자가 잘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백내장 타입 중에 일부에서 수정체의 안경 도수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는 아니고요. 서서히 가까운 게 잘 보이시게 되는 백내장 환자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밤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것도 백내장 중에 일부 타입의 경우, 그러니까 가운데에 백내장 혼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밖에 나가면은 동공이 작아져서 덜 보이게 되고요. 안에 집으로 들어와서 껌껌한 데 계시게 되면 동공이 열려가지고 좀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런 타입의 백내장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백내장도 사람마다 증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군요. 그렇죠. 그 타입에 따라서, 그 백내장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뿌옇게 보이는데요. 네. 뿌옇게 보이는 정도가 어떤 때 심하냐, 심하지 않냐에 따라서 타입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백내장으로 눈앞이 좀 흐릿해지면서 불편하기는 해도 견딜만 하다 싶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백내장은 아주 심해지면 문제가 되지만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어떻게 느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백내장이 심해도 환자분들이 별 불편함이 안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을성이 강하신 분들은 견딜만하다 싶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좀 급하신 분들은 빨리 치료하고 그렇게 됩니다. 좀 일단 견딜만 하다 싶으면 좀 지켜보는 경우도 그럼 많겠어요. 수술로 가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혹시 방치할수록 다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주 백내장이 심해져서 문제가 백내장이 오래 계속되면은 백내장이 아주 심해지면은 녹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요. 눈에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 건 괜찮지만 아주 많이 기다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심해질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보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죠. 보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요즘은 방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데 근데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표현을 잘 못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하는 건강주부 예속노 백내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일단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런 경우는? 예, 그 대부분의 병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실제로 백내장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지 않거든요. 수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초기 치료라는 말이 성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지내시든지 수술하시든지 양자간에 세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완치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완치라는 게 없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완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럼 백내장의 비수술적인 방법, 그러니까 흐려진 수정체를 좀 맑게 해주는 약물이 있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주 뚜렷하게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넣는 안약들이 있으시던데요. 그거는 좀 시기를 늦추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시기를 좀 늦춰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흔히 영양제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네. 그 영양제가 특별하게 특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보다는 일반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에 넣는 백내장 예방약도 그냥 영양제 같은 효과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영양제는 안 먹어도 사실 살아가는 데 상관없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똑같이 그것과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언젠가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백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이 어떻게 느끼시냐에 따라서 그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꼽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내장이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수술하고 두 가지가 되겠죠. 예. 근데 백내장이 흔해서인지 수술도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쎄 어떤 수술이든지 간단한 수술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예, 백내장 수술이 아주 많이 시행이 되는 수술이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게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눈에 염증이 들어가가지고 큰일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결과가 좋은 수술이긴 해도 그래도 위험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눈에 염증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눈이 아프든가 충혈이 되든지 시력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응급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눈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수술 시기도 중요하고 또 인공 수정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술 시기도 중요하고요. 수정체도 무슨 단초점 수정체, 다초점 수정체, 그다음에 뭐 난시용 수정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 단초점과 다초점의 차이는 뭔가요? 이 단초점 인공 수정체는 한 군데 초점이 맞춰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먼 곳에 초점을 맞추면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수정체고요. 네. 반대로 가까운 데 초점이 맞으면은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수정체고요. 다초점 수정체는 가까운 곳, 먼 곳 두 개가 다 보일 수 있다 해서 다초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이거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가 되는 건가요? 환자의 선택할 수도 있고 환자가 선택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상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수술 시기라고 한다면 되도록 일찍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좀 놔둬도 되는 걸까요? 그 백내장이 심하지 않으면은 특별하게 시기라는 건 없고요. 그거는 환자분의 생활 환경, 생활 습관, 환자분의 성격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관계가 돼서 잘 상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늦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아주 명령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되게 안 두시니까요. 그거는 아마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다초점 수정체를 삽입하면 이제 시력 교정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다초점과 단초점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단초점은 뭐 멀리 초점을 맞추면은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를 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다초점 수정체는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단초점 수정체는 그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담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하다고 수십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안정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네. 다초점 수정체는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초점 수정체는 단초점 수정체는 이를테면 멀리 초점을 맞추면은 100%의 기능을 바깥쪽에다 두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초점 수정체는 50%는 멀리 두고 또 50%는 가까이 두고 그래가지고 100%의 시기능을 50% 잘라가지고 주는 그렇게 나누어서 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네. 약간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업이라든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가까운 거를 아주 열심히 보셔야 되는 분들, 이를테면 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초점 수정체가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반면에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TV 보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책 조금 읽으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다초점 수정체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또 환자분이 이를테면 원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냐, 아니면 근시를 가지고 계셨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운전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야간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초점 수정체를 쓰면은 이렇게 빛 번짐 같은 것들이 저녁에 운전할 때, 밤에 운전할 때 아주 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 나이와 환자분의 눈의 상태, 직업,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좀 느긋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뭘 잘 기다리실 수 있는 느긋하신 분은 비교적 다초점 수정체가 조금 더 맞을 수가 있고요. 예. 급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잘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도록 가능할 때까지는 자신의 수정체를 좀 보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수술이 수술 후에 거의 완치된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을 반드시 미루어서 자기 수정체를 보존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빨리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중도를 거쳐서 필요하면은 수술하고 조금 불편하지 않으면은 두고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택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술 전에 좀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특별하게 많이 조심할 부분은
없고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수술하시면 되고요. 수술 준비하기 전에 무슨 뭐 당뇨가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아니면 뭐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전문 옛 속은 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제가 백내장도 있고 안구 건조증도 있고 눈이 영 안 좋아서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받았는데요.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고 일단 건조증 치료부터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공 눈물을 처방해 줬는데요. 제가 마음먹은 거 빨리 수술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이 상태로 수술하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구 건조증부터 치료한다는 게 인공 눈물을 넣는 건데 그럼 평생 백내장 수술을 못 한다는 건지 또 거기다가 황반 변성도 초기라는 거예요.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백내장 수술과 관련이 없다는데 안구 건조증보다 황반 변성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백내장 수술하면서 황반 변성도 치료할 수는 없는지 이래저래 불편하고 침침하고 눈이 잘 안 보여서 짜증만 늘고 그러네요. 네, 교수님, 이 백내장도 있지만 안구 건조증으로 안약을 사용 중이었는데 백내장 수술 전에 안구 건조증 치료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다고요. 안구 건조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백내장 수술을 한 다음에 별다른 안구 건조증이 이게 숨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안구 건조증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안구 건조증 치료 좀 하고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럼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신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안구 건조증의 요인이 있는 분들이 안구 건조증 백내장 수술 후에 눈이 불편하거나 이물감이나 무슨 뻑뻑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네. 안구 건조증만 있는 게 아니라 황반 변성도 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황반 변성은 백내장 수술과 상관이 없으니까 안구 건조증 치료부터 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황반 변성이 더 위험한 거 아닌지를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 황반 변성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황반 변성은 두고 보기만 하고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아서는 황반 변성이 크게 문제가 없는 타입의 황반 변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차치하고 수술하고 큰 상관없이 수술하고 나서 두고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처치하면 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황반 변성 치료는 안 되는지도 궁금하시다고요. 예, 두 병은 전혀 다른 병이고요. 다른 백내장은 앞에 수정체, 눈의 앞에 쪽에는 수정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황반 변성은 눈 맨 뒤에 망막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약물 치료나 눈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네. 눈이 침침하니까 짜증만 늘어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들은 수술을 늦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세요. 예. 그래서 급하고 이러신 분들은 빨리 수술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감을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냥 수술을 좀 일찍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네요. 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백내장 수술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재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백내장 수술은 평생에 한 번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10년 단위로 재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닌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술 후에 일상에서 좀 조심할 부분 없을까요? 세수하거나 샤워하는 걸 며칠 조심하는 것 이외에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고요. 예. 누가 와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축구를 한다든가 복싱을 한다든가 이런 것 빼고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다들 환자분들이 효과를 금방 느끼시나요?
예, 그 다음날 와가지고 잘 보이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들도 예.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혹시 백내장과 녹내장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백내장하고 녹내장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백내장도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네. 녹내장도 나이가 있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두 병 간의 연관관계는 크게 없는데 두 병이 따로따로 있으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죠. 네. 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눈가에 염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 속에 염증이 들어가서 생기는 그 응급 상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니까 눈 주변에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눈 주변의 염증이 눈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눈 염증을 먼저 치료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백내장 환자들이 고혈압을 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얘기일까요? 일반적으로 고혈압하고 백내장하고는 큰 관련은 없는데요. 예. 그 수술하기 전에 고혈압에 대한 치료, 고혈압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수술하는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고혈압이 있으면 백내장 수술 중에 합병증이 생길 여지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혈압이 높으면은 수술하는 중에 눈에서 피가 나거나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러면. 심한 경우, 아주 드물게는 응급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럼 당뇨가 있으면은 상처가 잘 안 낫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뇨 조절도 잘 하신 다음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죠. 예. 백내장 수술 시간은 비교적 짧은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40분 정도고 실제로 수술만 하는 시간은 그거 절반이 안 되는 거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수술이긴 한데 이게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괜찮은가요? 크게 그러니까 그 치매나 아니면은 무슨 뭐 파킨슨병 같이 이렇게 그 경련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어렵고요. 네. 근데 보통 경우에 그러니까 말씀 들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되고 협조가 되신 분들은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90세 되신 분들 수술하고 100세 되신 분들 수술하고 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연세 좀 드셔도 몸 상태가 괜찮으면 수술이 가능하군요. 예, 그러니까 환자분이 의사의 말에 잘 협조할 수 있으면 네. 정신 상태가 깨끗하시면은 큰 문제 없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몸을 뭐 자기 마음대로 이를테면 떨거나 이런 분들은 힘드시지만 네. 그러지 않은 경우 괜찮고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거나 몸을 떠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시게 되죠. 예. 젊은 백내장 환자들 중에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혹시 없을까요? 젊은 백내장 환자분 중에 그 염증성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녹내장하고 같이 되어 있는 백내장이나 염증에 의한 백내장이나 이런 아주 드문 경우, 그 다음에 백내장이 아주 심한 경우는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백내장이 주로 노화로 인한 거지만 좀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눈 영양제도 많이 드시던데요. 영양제에 예. 그래서 집착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눈 영양제가 백내장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바는 사실은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자외선 차단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아니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양산 같은 거 쓰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흡연은 백내장하고 확실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 정도 하시고 영양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좀 조명이나 수면 환경 같은 건 어떨까요?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크게 조명이나 수면 환경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네. 일반적인 건강한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책을 보시거나 그런 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 책을 보는 환경, 이를테면 책상에 있는 조도하고 방에 있는 조도랑 비슷한 상황에서 독서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TV 볼 때도 비슷하죠. TV를 볼 때 껌껌한 방에서 TV 보는 것보다는 TV 조도랑 비슷한 조도로 환하게 방을 조명을 해놓고 TV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점은 예속은도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